저쪽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들 필요도 없어요. 난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쪽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정력을 쏟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길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아멘. 저쪽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가 되고 저쪽에 대해서 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뭐 옳죠.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아요.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뭐 어떠란 얘기입니까? 내가 북한에서 살아보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뭔가 저기를 해주려고 하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여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정을 베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히 장난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를 니네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저쪽을 향해서 뭔가 품어주려고 그러고, 포옹해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사람 같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조선 아새끼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비제국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제. 우리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적이기 때문에 남조선은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화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 사상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않고 있는데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만 애타갖고 짝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만 손해다. 아멘. 우리만 손해다. 저기는 이미 많은 그런 그 무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하면 무조건 쏠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저 사람들 항상 우리를 향해서 미국이 전쟁,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시 반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죽을 걸 다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뺏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지.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또 핵무기입니다. 지금 핵무기.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미국도 끝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근데 얘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수소폭탄이 있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죠. 원자탄보다도. 이게 지금 있다니까 이게. 근데 이걸 많지는 않습니다. 내 숫자를 공개하지 않겠는데 많지는 않고 핵무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축된 것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할 우리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갖기 위해서 미국하고 담판을 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돈 만들겠다. 미국에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다 핵을 갖겠다고 할 텐데 그래서 이걸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꾸 자기네 핵
갖다 놓고 뭘 하자고 할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한국이 얘기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건 안 된다. 너희 거 갖고도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은 뭐 일본도 갖고 한국도 갖고 다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전략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너희가 이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비용을 낼 것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도록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래서 그걸 때를 써서 뭔가는 저쪽을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 앞에 자꾸 약하게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제 얕잡아 보죠.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제 꼬붕이 되고 마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거든요. 저놈들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나 민족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원래 대한민국의 조선민족들의 그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이게 딱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똑 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를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거래를 해서 뭔가 자기들 외교적인 그러한 이익을 지금 맞춰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제대로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이나 그 밖에 회담에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전략을 제가 이번에 나와서 몇 가지 제가 제기를 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딱 그렇게 했어요. 원래 그게 북한식 방법입니다.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건만 얘기하라.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어떤 건 관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조건을 내세워놓고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뒤에 행동을 해라. 되면은 뭐 그대로 가면 되죠. 이게 저들의 방법이거든요. 저놈들은 무조건 하나만 딱 내놓은 거예요. 이거에서 뒤로도 가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가. 딱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될 수 있고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단어로만 이게 협상문구를 써요. 절대로 뭐 다른 걸 쓰지 않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이쪽에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좀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만 제기될 걸 쓰고 협상에 나온다고요.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딱 쟤네들 방식대로 해라. 쟤네가 2개 갖고 나오면 여기도 2개만 갖고 가라. 그리고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뭐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나오든 빗방대기를 때리고 나오든 바로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당했잖아요. 아마 북한 70년 역사 이래 최고 존엄입니다. 뻑하면 자기네 그러잖아요. 최고 존엄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뭐 최고 존엄이 거기만 있습니까? 다 우리도 최고 존엄이지. 근데 걔네들은 이상하게 자꾸 위에 사람을 최고 존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지금 미국이 건드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나오게 된 거죠.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제 다 들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판 2번째 회담의 마지막 시간에 딱 걷어차는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 앉아서 뭘 하겠어요? 할 게 없습니다. 시간만 가고 피곤하죠. 빨리 끝내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뭐 미국 대통령 아니면 뭐 북한 역사 중에서 또 없었던 걸 했으니까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얘는 했거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북한에서는 뭐 하늘을 찌르죠. 대성공이죠. 우리 그 트럼프는
그러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김정은이 최고 존엄을 묵살을 내버리고 만들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저는 아주 보지 않아도 빤합니다. 걔네들 그거 하는 게. 누가 감히 최고 존엄을 잘못했다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김정은이가 이번 트럼프하고의 두 번째 회담에서 멋지게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숙청만 남은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숙청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변 환경.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와 함께 이 회담을 준비하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 건 있겠지만 얘들을 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 트럼프하고의 그 회담에서 결렬된 자기의 실수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뭐 현재 협상을 주도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냥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왜냐면 같이 한 일인데 뭐 나는 옳고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체제 이완,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의 이 잘못됨을 마음속에 좀 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정리하면 다시 이게 그 흐트러졌던 그 분위기가 조여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비핵화만 되면 평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비핵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 맞아. 두 번째는 비핵화를 안 해서 평화가 안 오고 비핵화를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핵화는 원래 유운이거든요. 유운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김정은 자신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얘기고 비핵화가 결국은 우리의 바람으로만 그치고 말 거예요. 북한은 절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명줄인데요. 그게 밥줄인데 어떻게 이걸 버리겠습니까? 아주 김정은이는 뭐 제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얘는 그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이걸 하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기 페이스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숙청이. 그래서 이 김정은이 하나만 없어지면 될 텐데 아마 저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안 됐어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이 주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뭐 아주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정은이 올라서부터는 조금은 더 양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신도 자기 스스로 자기 발 걸어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사람들을 이제 써먹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전부 다 처리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다 쓰고 이래요. 이것이 누적이 되면 김정은의 자리도 위태로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좀 흔들어주면 가까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향해서 통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통일은 통일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통일은 만약에 그 통일이 준비됐다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통일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둬 통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통일시키도록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까 대비하면 되잖아요. 국민이 똘똘 뭉쳐서 애국적인 마음으로 똘 뭉쳐가지고 북한을 대항하는 대비 체제를 가지면 되죠. 이렇게 그냥 막 분란스럽게 왔다 갔다 얘기하면은 우리 집안이 어수선한데 남의 집사람한테다 잔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국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모아지도록 해서 이 단단한 국론이 저기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도록 우리 만들어야 된다. 아멘. 이 일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